컷오프 기준 착수, 불체포 포기, 압박.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 받기로 돼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며 혹 내가 공천 받기로 돼 있다. 그 사람 조심해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남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내가 공천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의 공천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 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기의 PR이라든가 이런 거의 방법으로 과거부터 늘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공천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분들 말은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지율은 대단한 건 아니다. 라는 발언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를 보면 위원장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그대로인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 개인 지지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서서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얘기 기자가 물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이른바 답보 상태냐? 라는 거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네. 나의 지지율은 사실 대단한 건 아니다. 그냥 국민께서 이쁘게 봐주시는 거다. 한 비대위원장도 조금 당 지지율이 왜 답보 상태일까에 대한 좀 답답함, 그리고 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좀 동시에 다 보인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겠죠. 우선 이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 평가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것을 유권자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그렇지만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스타일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럴듯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재 당청 관계의 변화를 갖고 오는 실질적인 결단으로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유보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당 지지율 어떤 요인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긍정적인 경우는 부울경이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부울경은 2030 엑스포 때문에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그 시점에 적절하게 원기를 회복시켜서 그렇게 가파르게 부울경의 어떤 말하자면 보수의 결집과 실제로 당 지지율의 상승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큰 틀에서 어쨌든 이번 총선을 임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위축돼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네.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간격이 있는데 지금부터 예컨대 김건희 특검이나 실제로 당청 관계 조율이나 공천에 있어서 과연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잘하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사실은 당의 지지율을 견인해서 올려가는 그런 효과를 아마 조만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결과 따라온 거죠. 예. 한동훈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거나 총선 결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준하는 당을 이끌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전직 당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비대위원장을 글쎄요, 횟집의 꽁치구이에 빗댔습니다. 이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밝힌 바 있죠. 세계 최고 꽁치구이를 한다고 횟집에 손님 모을 수 있겠냐? 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전국 투어 행보에 대해서 횟집에 나오는 이른바 밑반찬이죠. 사전 반찬. 그거를 좀 외려, 일본식 외려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만 방송으로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그 사전 밑반찬에 빗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꽁치구이에 빗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1992년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비판했습니다.
롯데가 1992년 이후 우승 못했다는 조롱의 의미가 된다라며 지금 부산 사람 놀리는 거냐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한 의원님, 네. 이 꽁치구이 비유 그리고 1992 티셔츠가 오히려 부산 시민들을 조롱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 굉장히 계속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이런 뭐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죠.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레벨이 돼야만이 당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면 입장에서는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지요. 현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민주당을 공격해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레벨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이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대선 후보 지지율도 뭐 거의 근사치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에 대응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꽁치구이 이런 표현은 지나쳤습니다, 사실. 예. 그건 굉장히 비하는,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 한 당의 여당의 대표에게 그런 비유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92년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부산 분들 많이 압니다. 92년은 부산 롯데 팬들한테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다. 그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저게 조롱의 의미다? 글쎄, 그런 이제 롯데 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롯데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다짐하는 그런 티셔츠이기 때문에 또 부산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입고 간 겁니다. 그것을 조롱으로 본다는 것도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한 비대위원장은 침체돼 있던 여당의 분위기를 일신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슈퍼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당이나 강력한 스타가 있어야지 선거를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어 제3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안철수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에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스타성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떠오르니까 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측면 같은데 정치판에서도 자꾸 저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사실 절제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를 꽁치구이에 비유한 건 아니겠죠. 횟집에서 회가 신선해야 되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주변부만 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꽁치구이가 맛있어봤자 횟집에 손님이 많겠냐라는 비유를 한 건데 꽁치구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횟집 가면 꽁치구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저런 발언이 안 먹힌다는 걸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사실은 젊어 보인다, 젊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부정적인 건 저 사람들은 말싸움에만 저렇게 잘 나서느냐 뭐 이런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하는 태도 거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또 하나 거기에 철학이 좀 담겨 있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제3지대에 지금 좌장으로서 튀어나와서 본인의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지명직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1992라는 뭐 이런 상징적인 뭐 티셔츠 하나 입은 거 이런 걸로 뉴스를 몰고 다닐 거냐? 왜? 4월 총선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좌우하는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정책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점 이미 지났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면서 쏟아낸 정책들 중에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폐지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는 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정치를 너무 이미지만 유권자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면 아주 단말마적인 이 감성만 따지게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를 스스로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걸 지금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다니는 거다. 꽁치구이 1990이라는 티셔츠 이런 게 그들에게 정치에 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실망스럽지 않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치 수준은요.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리 위에 이미 올라서 있어요. 그걸 모르고 단순히 1990이라는 티셔츠 하나 입고 가면 부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또는 꽁치구이에 빗대서 한동훈을 비판하면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참 말 시원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잘하는 식당 좀 아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깍두기 잘하는 집이 설렁탕 잘하던데요. 그다음에 아까 김진 앵커 이야기했지만 꽁치 잘 굽는 집이 회도 잘하던데요. 그다음에 저는 1992 저 셔츠를 딱 보고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르구나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의 그 심성을 적확하게 보여준 게 저 1990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한동훈 본인이 92학번이니까 나 92학번 한동훈이야. 그런데 92년에 롯데가 우승한 다음에 아직까지 우승 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롯데가 올해 우승하기를 바라고 나도 부산 시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992 저 셔츠에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예. 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요. 야 저렇게 생각하려면 도대체 심성이 얼마나 베베꼬여야 저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전국 돌아다니기에도 이제 막 바쁘고 이제 정치 처음 시작하니까 배우는 것도 바쁘고 그다음에 또 연초니까 또 연초라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그럴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을 탈당해가지고 이제는 야당 사람 아닙니까?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윤경호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하려면 조금 품위 있는 공격을 하면 참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꽁치구이 잘하는 집이 회도 맛있다. 쩝쩝박사라고 해요. 그거를 요즘 먹방의 진심인 분들을 쩝쩝박사 정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